사실 누가 좋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 올라갈 때도 삼성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섹터는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는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비중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전자와 닉스는 반드시 포트에는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ADR 이슈도 있고 실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증설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구조 봤을 때 만약에 말 그대로 우리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매도가 나온다고 없을 때 그때는 다시 또 매수세가 또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때마침 환율이 또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업종의 최선호주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일 수 있고요.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뭐 사실 뭐 삼성전자 10% 오를 때 다른 소부장이 20-30% 오른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주식이니까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쪽은 전자와 닉스고요. 돈을 받는 쪽은 건설회사나 소부장이겠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결국은 돈을 쓰는 쪽은 결국은 내가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하느냐는 나중 일이고 그건 아주 먼 미래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반도체는 당연히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회수는 하겠습니다만 뭐 이런 이슈는 투자가 혹시나 나중에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받는 쪽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단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장비도 넣어야 되고 소재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삼성 E&A 같은 삼성의 공장들을 짓는 대표적으로 짓는 공장이 삼성 E&A,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 부분들이 오늘 꽤 오늘 세게 올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력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그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되는 뭐 클린룸 들어가는 뭐 신성 ENG나 한양 ENG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 넣어야 할 장비주들 전공정 장비주들 특히 전공정 장비주들이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원익 IPS나 PSK나 테스나 VM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5월달, 6월달은 과거에 전례 없었던 쏠림 현상이라고 봐요. 좀 그리고 저는 거기에 ETF 레버리지까지 등장하면서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좀 약간 극단적인 쏠림이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정 부분 가격이 빠지면 또 돈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 흐름을 봤더니 또 이제 소부장 쪽으로 너무 또 과열돼서 또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좀 잠깐 쉴 때는 또 대형주가 올라오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주변부 반도체의 주변 종목들로 확실히 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달, 6월달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보면 전자닉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종목들 테마주 일부 테마주 몇 개 빼고는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신고가 종목들을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종목 수가 평소에 이제 한 4-5개 나왔던 것들이 이제 한 4-50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은 조금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증설로 인해서 너무 돈을 쓰는데 뭐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라고 하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쓰는 거고 그게 말 그대로 뭐 어디서 빚을 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는 익스 분명히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용할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전자닉스가 또 장기 투자로 또 벌어들이겠죠. 그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돈을 쓰게 되면 어쨌든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이 있는 거는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또 좋은 대로 반영되고요.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반영되겠긴 하겠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나쁜 재료는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정직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시점이 이제 2028년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보고 일단은 가보자고 가보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여름쯤 내년 이맘때쯤 가서 가격이 둔화가 되는지
수요가 둔화가 되는지, 그다음에 마진에 대한 퍼센트가 좀 줄어드는지 이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내년 이맘때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국내 시장의 재료들은 뭐 수급적으로 나쁜 항상 구조적으로 찾아오는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들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과는 별개로 조금 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방향성은 아직은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 부분은 가격이 너무 높게 유지돼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생산자, 이 우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가격들을 분명히 가격 인상을 하겠죠. 그럼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또는 그 이 AI 프로그램들 쓰는 소비자들, 그 법이 뭐 회사들이 언제까지 이 높은 가격을 용인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있는 거죠.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려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더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내관이 될 거라고는 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고민인데, 그 부분에 고민은 2분기 실적 발표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너시 이제 의장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 효율성 증대로 이제 디플레이션 올 거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게 치플레이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인한 생산 효율화를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AI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가격 상황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 아까 방금 전 질문, 이전 질문에서도 해주셨던 것처럼 그때까지 과연 언제까지 용인해 줄 수 있느냐, 또는 그 언제 생산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느냐까지인 거죠. 그럼 당연히 효율화가 이루어지면 그때쯤 되면 당연히 뭐 꾸준하게 반도체는 소모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멈추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도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 과연 언제냐인 거죠. 그 생산 효율화가 나타나는 부분.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치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F에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 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린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노트북이나 랩탑이나 반도체가 좀 중요하게 들어가는 이제 뭔가 우리 일상용품 바꾸려면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전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폴드라던가 그다음에 애플은 이미 올린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다 가격들을 올릴 거고,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뭐 당연히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연 언제까지 소비자가 용인해 줄 것이냐인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다들 용인하고 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아마 일정 부분 올라가면 당연히 벽에 부딪히겠죠. 애플이 이번에 인상 발표하거나 주가가 빠졌던 것처럼 일정 부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 또는 그 가격이 언제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 효율성, 생산 증대와 효율성이 이제 좀 가격 상승 이후에 인하, 그리고 생산의 AI 생산 효율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좀 더 상황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마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피크와 논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밖에 좀 우려를 잠재웠던 실적 발표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마이크론이 이 정도로, 그래서 전교 3등이 이 정도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HBM4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전자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전자에 대한 평가도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마이크론이 이런 SC 계약이 있을 정도면 하이닉스와 전자도 분명히 더 같은 식의 계약이 굉장히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AI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필수 산업재가 돼버리는 소비재, 필수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고, 이번에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혹시나 틀릴지라도 지금 일단 투자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지금 하락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버블론에 대한 이유밖에 사실은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대세는 그리고 합리적인 분석은 결국은 우리의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직 유료 AI 에이전트도 유료 사용자가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AI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이 뭐가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피부에 체감적으로 바뀌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AI로 인한 사실 사진 AI를 꾸며내는 거나 동영상 만드는 거나 AI 에이전트 쓰는 거나 이런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유료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사실 전 세계 인구 대비면 사실 얼마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전기차를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 올 만한 게 이제 피지컬 AI,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나 자율주행인데 우리 주변에 로봇이 돌아다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 차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이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아직 갈 길도 멀고 다만 이제 그리고 방향성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와 닉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나 비중은 우리가 소부장과 함께 이번 하반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악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악재 일리는 사실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매도하는 것도 악재긴 합니다만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MDD 그러니까 고점 대비 수익률이 20% 30%내 잔고가 순식간에 20% 30% 깎일 수 있는 크래시를 동반한 하락은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악재로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조정이 이 정도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게 금리 정도겠죠. 금리 정도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케빈 씨가 딱 시장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틀을 바꾸겠다라고 바뀌었고 7월달 금리 동결 이제 무사히 6월달 넘어갔고 7월달 FOMC 그리고 8월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은 또 그때 가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시는 대로 하는 투자대로 하시면 된다. 다만 소부장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까지 좀 살펴보자. 그런 전략으로 7월 한 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